네. 어,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 다음에 괄호 시작,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만드는 문장이 되고요. 괄호 안에는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시는데 이 나열해 주는 것들의 필수로 필요한 부분은 컬럼 이름과 그 컬럼이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지를 선언해야 되는 거. 요거는 필수예요. 컬럼 이름만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만 있어도 안 됩니다.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은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고, 하나의 컬럼에서는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한 개 이상의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공백으로만. 되셨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테이블은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네임, 버스데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EXStudents라고 만든 거고요. 테이블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그 테이블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만드시려면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은 먼저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은 저희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테이블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EX 스튜던트라고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에는요. insert into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insert into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의 값들을 저장할 것인지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모든 컬럼 이름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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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설트 할 때 아이디와 네임만 저장을 하고 벌스데이는 저장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테이블 이름 다음에 아이디, 네임 요렇게 컬럼 이름 두 개만 주셔도 돼요. 테이블이 컬럼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값을 세 개를 저장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장해야 될 컬럼들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키워드는 insert into values예요. insert into values. 값들을 나열하셔야 되는데 값들을 나열하실 때는 첫 번째 컬럼이 id면 id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name이면 name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그리고 birthday이면 birthday에 맞는 그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디는 네 자리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리 정수로 줬고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글자까지의 가변 길이 문자열이어서 한글 세 글자 잘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값은 이거 문자열이에요. 그죠? 따옴표 안에 글자들을 나열했잖아요. 작은 따옴표로 묶여진 거는 오라클에서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는 오라클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2026, 65, 0605라고 하는 문자열을 데이트 타입으로 변한 그러니까 함수가 toDate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날짜 타입으로 변환해서 그 다음에 birthday라고 하는 컬럼에 저장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주석으로 적어드릴까요? 뭐 숫자와 문자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2026 슬래시 06 슬래시 05라고 하는 5였죠. 5라고 하는 문자열을 문자열을 오라클은 오라클은 이런 문자열을 날짜 타입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오라클이 알게 모르게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것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묵적인 날짜 타입으로 변환해서 birthday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삽입을 해주게 돼요. 근데 간단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은 뭐 오라클이 잘 만들어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 타입을 26, 그 다음에 06, 05.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죠? 2026년 6월 5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1926년 6월 5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제일 끝에 있는 게 연도일 수도 있어요. 그죠? 2005년 6월 26일일 수도 있어요. 26월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어, 그 국가에 따라서는 일, 월, 연도 순서로 완전히 우리나라랑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2005년 6월 26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인설트를 할 때에도 우리가 셀렉트를 할 때처럼 날짜 타입 변환 함수 to da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혼동되지 않는 그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잘 변환을 해줘요. 자, 그렇고 인설트 문장 같은 경우에 이 컬럼 이름들을 반드시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컬럼 순서로 써줄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설트를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insert into ex student 순서를 birthday를 먼저 넣겠다. 그 다음에 뭐 student id를 두 번째로 넣겠다. student name을 세 번째로 넣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의 순서들은 꼭 이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컬럼의 순서들을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지켜주면 될까요? 인설트 문장에서 birthday에 먼저 넣겠다라고 했으면 날짜를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넣겠다고 했으면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1001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1002번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름을 쓰겠다고 했으면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어, 날짜는 어, 날짜는 2000년으로 해볼까요? 2000년 오늘 날짜 6월 5일로 해볼게요. 여기서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잘 일어날 거예요. 요거는 혼동되지 않으니까. 2000년 6월 5일. 홍길동 말고 누구라고 할까요? 김길동이라고 할까요? 김길동? 네. 그러니까 인설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을 birthday라고 했으면 첫 번째 값은 birthday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이름을 student id라고 했으면 values에서 두 번째 값을 student id에 해당하는 타입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을 student name이라고 했으면 값에서 세 번째 값은 student name에 맞는 값으로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지. 여기 나열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실행해 보죠. 컨트롤 엔터. 예, 또 삽입이 됐죠. 그죠? 그리고 셀렉트 해보세요. 셀렉트 해보시면 1001번 밑에 1002번 들어갔죠. 홍길동 밑에 김길동 들어갔고요.
김길동의 생일은 2000년 6월 5일이 잘 들어갔죠. 네, 됐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 바뀔 수 있고요. 순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값을 세 개를 다 안 넣어도 돼요. insert, into, ex, student. 예를 들어서 id와 student id와 student name만 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values에는 값을 몇 개를 써야 될까요? 두 개만 쓰시면 돼요. 그죠? id와 name만 인서트 하겠다고 했으니까 id에 해당하는 값,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면 되죠. 여기는 1003번이라고 할까요? 뭐 이길동이나 김이박 이길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여기도 마지막 로그를 보시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한 개 행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셀렉트 문장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네. 번호는 1003번, 이름은 이길동, 그 다음에 birthday는 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설트 하지 않은 값은 값이 없는 거니까 널인 거예요. 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인설트 하지 않은 값을 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값이 없음이란 뜻이에요. 값이 없음. 네. 그래서 요 문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이렇게 쓰실 때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컬럼 이름들이 꼭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꼭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컬럼에 저장할 값만 순서대로 무슨 컬럼에 무슨 값을 무슨 컬럼에 무슨 값을 요것만 순서를 잘 맞춰주시면 된다. 예. 되셨죠? 음.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음. 만약에 테이블에 삽입하는 값들의 개수가 컬럼 개수와 같고 그 순서가 값들의 순서가 테이블이 만들어진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동일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인서트 문장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고요. 이름 써주시고 요 부분은 생략해도 돼요. 어차피 모든 컬럼에 전부 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넣기만 할 거다라고 했으면 컬럼 이름들을 쓰는 부분을 생략하고요. 바로 values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조금 간단해졌죠. 그래서 insert는 insert into values인데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나열할 거냐 말 거냐. 컬럼 이름들을 나열했으면 그 순서대로 값들을 컬럼 이름을 나열하지 않았으면 뒤쪽에는 값들을 테이블의 순서대로 테이블에 있는 컬럼 개수만큼 값들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요 두 번째 문법으로 저희가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ex student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이렇게 컬럼 이름도 쓰지 않는 거예요. 컬럼 이름도 쓰지 않고 바로 뭐라고 쓴다? values라고 쓴다.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3개. 순서는 id, name, birthday 순서로. 그죠?
아이디는 100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름은 오쌤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생일은 뭐 2000년, 2000년 1월 1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일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넣어주는 값들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 개수와 같고 그리고 이 순서가 테이블에 있는 순서와 같으면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조금 간단하게 인서트 문장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대로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네, 천사, 오셈. 오셈 항상 천사예요. 썰렁했죠? 네. 네,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인설트가 된 거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실 때 아까 명령어 기억나세요? 커밋. 이게 그 테이블의 지금까지 테이블의 변경 내용. 그러니까 4번 인설트가 됐잖아요. 그죠? 4번의 인설트를 영구히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커밋, 세미콜론, 그냥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커밋 완료 이렇게 나옵니다. 커밋 완료. 자, 이 커밋을 하기 전과 커밋을 한 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거는 그냥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오라클. 오라클. 오라클에 데이터베이스는 하는데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죠. 그죠? 뭐 여러분들 SQL 디벨로퍼 가지고서 접속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커맨드 참 여러 가지고요. SQL 플러스라고 하는 플러스. 이거 우리 커맨드 창으로 했던 거 있죠. 두 번째 사람이 다른 PC에서 SQL 플러스로 얘를 접속을 했어요. 두 개는 다른 세션이에요. 두 개. 근데 이 사람이 인설트를 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아까 인설트하고 셀렉트 하니까 인설트한 거 바로 보였잖아요. 그죠? 인설트한 거 보였죠? 근데 커밋을 안 한 상태라면 이 사람이 셀렉트를 했을 때에는 인설트 하지 않은 내용이 보여요. 그게 커밋의 역할이에요. 실제로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인설트를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문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워드 띄워놓고 작성하고 있으면 작성된 것처럼 보이죠, 나한테는. 근데 저장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 꺼져버리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입력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여기 있는 걸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인설트 안 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커밋을 해줬다. 커밋을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장이 딱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셀렉트하면 이 사람이 인설트 한 거를 그때부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커밋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세션에서 똑같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 내가 저장한 내용까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커밋이에요. 커밋. 음. 명령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커밋, 세미콜론 하고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인설트가 제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는 그 인설트 문장만 만들어 봤는데,
자, 이번에는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자,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ex student. 첫 번째 컬럼에만 넣을게요. 첫 번째 컬럼에만 값을 인설트 하고 싶으시면 student id 이렇게 컬럼 이름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values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 2, 3, 4, 5 몇 자리 숫자인가요? 5자리 숫자죠. 그죠? 12,345라고 하는 숫자를 인설트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죠? 인설트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죠?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행 79행.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인설트 문장. 시작하는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음. 내용 보시면 요거는 뭐 알 수 있을,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에 대해서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열, 컬럼에 대해서, 그죠? 지정된 전체 자릿수보다 지정된 전체 자릿수가 몇 자리였죠? 네 자리였죠. 우리 테이블 만들 때 네 자리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큰 값이 허용됩니다. 요거는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더 큰 값을 입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에 지정된 전체 자릿수보다 더 큰 값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라클은 나 이거 인서트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이유는 딱 그 타입에 맞는 값들만 인서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는 그 저기 그냥 주석으로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 전체 자리 숫자, 전체 자릿수. 여기선 네 자리였어요. 또 네 자리. 네 자리를 초과하는 값은 인설트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음. 오류 발생이에요. 오류가 발생해야 정상이에요. 발생해야 정상이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스튜던트 아이디에만 한번 넣어볼게요. insert into 그 다음에 ex student 똑같이 student id예요. id values a, b, c, d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저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id에는 정수만 넣도록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정수가 아닌 문자열이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이것도 에러가 납니다. 자, 실행했더니 이번에는 83번째 행에서 오류가 발생을 죄송해요. 이거는 다른 오류입니다.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제가 테이블 이름에 오타를 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다른 오류고 student. 다시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83번째 행에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번에 발생하는 오류는 수치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id는 숫자 값이란 뜻이잖아요. 치는 값이란 뜻이니까 숫자 값이 적합하지가 않다. A, B, C, D는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이다. 오라클이요. 문자열도 숫자로 변환하려고 시도는 해요. 얘가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을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근데 ABCD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변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치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어설프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Unable to convert string value containing 어쩌고 저쩌고 to number. 이거 해석해 보면 할 수 없다란 뜻이잖아요. 변환할 수 없다. 문자열 값을.
문자열 값을 변환할 수 없다. 이 문자열 값을 변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숫자 타입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얘를 숫자 타입으로 변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컨버트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A, B, C, D는 숫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똑같은 문장이지만은요. 여기를요. A, B, C, D가 아니라 1010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1010이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거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10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10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번역해보면 10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죠. 이거 되는지 볼까요? 삽입이 되죠. 그죠? 이거는 오라클이 10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toNumber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숫자로 변환하고 변환해서 숫자가 되면 스튜던트 아이디에다가 인설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지만 어떤 문장은 인설트가 되고 어떤 문장은 인설트가 되지 않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은 A, B, C, D라고 하는 A, B, C, D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변환, 어, 어, 변환하려, 변환하다가, 오라클은 ABCD라고 문자열을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다가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숫자로 변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라클은 10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려면 toNumber가 필요하겠죠. 그죠? toNumber 함수를 사용해서 10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용해서 1010이라고 하는 어, 정수 1010으로 변환 후 테이블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시도는 합니다. 문자열을 숫자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시도를 하고요.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날짜 타입도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변환이 돼서 인설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에러가 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ex student 이름만 넣어볼까요? student name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1개를 했어요, 11개. 이거 11개를 썼습니다, 11개. 무엇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걸까요? 테이블을 만들 때 10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11글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일부러 에러 나게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요. 실행해 보시면 91번째 행, 오류 발생,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콧은 우리가 로그인한 사용자 계정, EX 스튜던트는 스콧 계정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 이름,
스튜던트 네임은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용자 계정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 이름,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열은 컬럼이란 뜻이고요. 값이 너무 크다. 이해하기 쉽네요. 그죠? 최대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글자를 입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1글자를 입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나야 정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음, 최대 10글자, 10글자예요. 캐릭터. 캐릭터. 우리가 요렇게 그 컬럼 이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캐릭터. 캐릭터. 그죠? 최대 10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있는 컬럼에 11글자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기, 삽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한글이든 영어든 다 똑같습니다. 한글도 10글자, 그리고 영어도 10글자예요. 어, 다음 주에는 가변 길이 문자열을 만들 때 글자 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 메모리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우에는 저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영문이냐 한글이냐에 따라서 글자 수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문도 입력될 수가 있고 한글도 입력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즉 바이트로 테이블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글자 수로 테이블을 만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문만 사용하는 지역이냐 아니면 한글, 일본어, 중국어, 아니면 특수기호, 뭐 태국어, 아랍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하는 거냐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 바이트로 그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글자 수로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만든 거는 지금 글자 수를 세는 걸로 했어요. 글자 수를 세는 걸로. 셀렉트 할 때 제가 글자 수와 바이트 말씀드렸던 적 있죠? 함수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글자 수 세는 거? 문자열의 글자 수 세는 거. 문자열의 길이 영어로 랭스. 랭스가 한글이나 영문 상관없이 글자 수. 랭스 B가 있었죠. B. 뒤에 B자를 붙이면 바이트. 그래서 그게 실제 글자 수와는 상관없이 그 글자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 영어는 한 글자가 1바이트였는데 한글은 한 글자가 3바이트. 3바이트. 그래서 여기를 바이트로 쓰느냐 캐릭터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장될 수 있는 글자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는 글자 수로 만든 거예요. 글자 수로.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에러가 나도록 일부러 만들어 본 겁니다. 얘는 인설트가 됐겠죠. 얘는 인설트가 됐을 테니까 우리 커밋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커밋. 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셀렉트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from ex student. 이렇게 1010은 들어갔죠. 그죠? 1010 이름하고 생일은 넣지 않았으니까 널이고요. 1010은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 워크시트에서 스크립트에서 SQL 스크립트에서 셀렉트를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EX 스튜던트 이렇게 열어가지고 데이터 탭을 보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서 여기가 갱신이 안 된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새로 고침. 여기 새로 고침 버튼 있죠. 새로 고침 버튼 클릭하시면 그 커밋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장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드는 문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예제로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만들어진 테이블에 어떻게 인설트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테이블 형태들을 우리가 만드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데이터 타입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요.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테이블에 인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뭐가 더 있냐면, 기본값이라든가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는 제약 조건 만들기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없으십니까?